여러분, 지난번 제가 올린 IMF 예고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이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설마 진짜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하신 분도 계셨죠. 하지만 여러분, 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주머니가 서서히 아주 정교하게 털릴 뿐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2026년 1월 이번 달 월급 명세서 제대로 확인해 보셨나요? 연초라 연봉도 조금 올랐을 거고 기분 좋게 통장을 확인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숫자는 늘었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실수령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우리가 잠든 사이 대한민국의 경제 시계는 약탈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국민연금이 오른다는 뻔한 뉴스가 아닙니다. 국가가 왜 여러분의 지갑을 가장 먼저 조준했는지, 그리고 이 합법적인 약탈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일하고도 가난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먼저 가장 큰 주범부터 검거해 봅시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지난 20여 년 동안 단 1%도 오르지 않고 9%에 묶여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고 이 뜨거운 감자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하지만 2026년 1월 1일 드디어 그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월급에서 나가는 연금 보험료는 6.5%가 되었습니다. 고작 0.5%라고요? 에이, 몇만 원 차이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국가가 설계한 함정에 보기 좋게 빠진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0.5%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미 확정했습니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씩 올려서 최종적으로 13%까지 올리겠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경제학적으로 풀이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분보다 국가가 떼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월급 4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이제 매달 나가는 연금만 2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1년이면 24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13%까지 올라가면 여러분은 매달 지금보다 약 16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뼈 빠지게 내도 203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은 더 내는데 받을 확률은 줄어든다. 이보다 완벽한 마이너스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 아래 이 돈을 강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2026년을 합법적 약탈의 원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민연금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이제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뭡니까? 일하는 젊은이는 줄어들고 병원 가는 어르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입니다. 그 병원비 누가 냅니까? 국가가 냅니까? 아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2026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이미 7%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사실상 소득의 8~9%가 의료비 명목으로 빠져나갑니다. 연금 9.5%에 건보료 8%, 여기에 고용보험의 소득세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면 자리에 앉기도 전에 국가가 55만 원을 미리 떼어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스웨기 텍스 웨지라고 부릅니다. 노동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단어죠. 나는 월급이 올랐으니까 괜찮아 라고 자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실제로는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세금과 보험료로 회수해갑니다. 결국 겉으로는 중산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마주한 소리 없는 파국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모든 보험료와 세금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IMF의 경고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재정 건전성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빚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으로 세금 낼 사람은 사라지는데 써야 할 돈은 정해져 있으니 국가 입장에선 선택지가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뜯어낸다. 이게 2026년의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미 연준 의장 파월이 수사를 받고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전 세계가 경제전쟁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기댈 곳은 오직 국민들의 월급뿐입니다. 특히 2026년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정점에 달하는 해입니다. 이제 수천만 명의 인구가 돈을 내는 사람에서 돈을 받는 사람으로 포지션이 바뀝니다. 국가 입장에선 비상사태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정교한 프레임을 짭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씩 더 내자. 사회 연대를 위해 희생하자.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 희생의 끝에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됩니까? 2026년 1월의 인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서 실수령액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초라해질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생존을 위해 국민의 자산을 흡수하는 생존형 갈취의 시작입니다. 자,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월급 명세서만 보면서 한숨 쉴 수는 없으니까요. 2026년 이후의 재테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적금 들고 연금 받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정답이었지만 이제 그건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국가 밖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금, 골드를 강조했던 겁니다. 이 자산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국가가 마음대로 뺏어갈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원화로 된 자산, 즉 월급이나 예금에만 목을 매고 있으면 국가의 정책 한 번에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나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가가 보험료를 13%가 아니라 20%로 올려도 여러분에겐 방어막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내 자산 중에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월급에서 떼이는 연금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더 치열하게 공부해서 국가 시스템 밖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초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입니다. 2026년 1월 1일은 단순히 달력 한 장이 넘어간 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한 날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잠들어 있을 때 월급 명세서의 숫자를 보고 위기감을 느끼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생존 본능을 가진 분들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지갑을 노린다면 여러분은 지식을 쌓아 더 큰 시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연금이 줄어든다면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투자 안목을 기르면 됩니다. 이 채널 일상 지식 서재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2026년의 혼란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정보, 가장 차가운 분석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잠든 경제 본능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달 명세서 다시 한번 꼼꼼히 뜯어보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고 말이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이번 2026년 연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지식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